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개인 파산입니다.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뢰 걱정하는 단점들 있잖아요. 저희가 받은 자료도 바로 그 지점들을 짚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극복 못할 불이익 일지, 아니면 혹시 다른 시각은 없는지 한번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걱정거리부터 시작해볼까요? 역시 신용 문제겠죠. 파산하면 그냥 신용이 완전 끝난다. 뭐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실제로 신청 과정에서 연체가 생기고 또 면책 결정, 그러니까 법원에서 비탄감을 최종 확인받은 다음에도 한 5년간 기록이 남는 건 이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 5년 기록, 그것 때문에 뭐 신용카드나 대출 이런 데 제약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관점을 살짝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요, 파산을 안 하고 계속 연체 상태로 있으면요, 그 신용 불량 기록은 사실상 평생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평생이요? 그렇죠. 반면에 파산 절차를 밟으면 5년이라는 명확한 회복 기간이 딱 주어지는 셈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기간 지나서 신용 다시 회복하시고, 네, 금융거래도 다시 시작하시고요. 그러니까 기한 없는 제약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회복의 발판이 마련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 5년이란 기간 자체의 가치기보다 그 이후에 확실히 회복될 수 있다는 점,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흥미롭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재산 문제. 이것도 걱정이 크죠. 재산을 다 잃는다. 파산하면 법원이 재산을 처분, 그러니까 환가한다고 하죠. 그걸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절차니까 재산 손실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파산 절차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재산 처분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파산을 만약 선택 안 한다. 근데 채무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럼 그 상황이 계속되면요. 결국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압류 들어오고 뭐 강제 경매로 넘어가고 그렇게 재산을 잃게 될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아요. 급여나 통장 압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파산 절차만이 재산을 잃게 만드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뭐 피할 수 없는 재산 손실 과정을 그냥 법 테두리 안에서 좀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파산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재산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그런 맥락이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쟁점. 직업이나 자격 제한 문제인데요. 특정 직업은 아예 가질 수 없거나 자격증 따는데 제한이 생긴다. 이거는 사실인가요? 네, 이것도 법정으로 그렇긴 합니다. 현행법상 파산 선고를 받고 나서 복권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파산 때문에 제한됐던 법적 권리가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는 일부 자격 취득이나 특정 직업, 예를 들면 뭐 공무원이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이런 데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규정이 한 수백 가지 정도 됩니다. 수백 가지나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제한이 적용되는 기간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파산 선고 딱 받은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비탄감을 인정받는 면책 결정을 받기 전까지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통상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예요. 비교적 짧죠. 아, 정말요? 네, 면책 결정만 딱 받으면 자동으로 복권이 돼서 모든 자격 제한이 그냥 사라집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관련 법률들이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제한 범위를 줄이는 추세라서 이 문제는 사실 점점 더 완화될 걸로 보입니다. 오, 생각보다 제한 기간이 훨씬 짧군요. 면책 결정이 핵심이네요. 그럼 바로 해결되는 문제였네요. 그럼 네 번째 우려. 사회적인 낙인이나 뭐랄까 심리적인 위축. 이런 건 어떤가요? 파산자 딱지 붙을까 봐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그 파산 신청하기까지 마음고생 엄청 하시고 또 하고 나서도 사회적으로 좀 어떻게 볼까 이런 부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근데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이것도 어쩌면 좀 과도한 걱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면책받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 5년간의 신용정보 기록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파산했다는 사실이 어디 공적으로 막 드러나고 그러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이 직접 막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는 한 주변에서 알기가 참 어렵죠. 오히려 자료를 제공한 전문가분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 비제 굴레에서 탁 벗어나면서 심리적으로 엄청 해방감을 느끼고 새 출발의 동력을 얻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한 20년 경험에 비춰봐도 그렇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이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까다롭다, 이런 지적인데요. 개인회생이나 뭐 신용회복 이런 거에 비해서 서류도 훨씬 많고, 법원도 가야 하고,
법원 도와서 절차 진행하는 분, 그 법원 관제인이라고 하죠. 그분 면담도 해야 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죠.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단점이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분명히. 준비할 서류가 정말 만만치 않고요. 또 사건 내용이 좀 복잡하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거든요. 1년 이상이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게. 파산이라는 제도가 가진 그 강력한 효과, 원금까지 포함해서 빚 전액을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격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니까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뭐랄까? 혜택이 큰 만큼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 투자는 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빚 전액 탕감이라는 그 강력한 결과에는 그만한 과정이 따르는 셈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짚어보니까요. 개인 파산의 그 소위 단점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사실은 좀 다른 측면이 많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중요한 건 그 겉으로 드러난 정보나 뭐 단편적인 불이익 이런 거에만 너무 주목하기보다는요. 그 제도가 원래 가진 목적이 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좀 균형 있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께서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는데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개인 파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막연하게 갖고 있는 그런 인식 있잖아요. 그거랑 실제로 이 절차를 통해서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개인들이 마주하는 현실. 그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